빅뱅처럼 폭발하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 정은 씨는 늘 동분서주합니다. 그녀와 아이들의 관심사는 우리가 닿을 수도 눈으로 경험할 수도 없는 미지의 영역. 어린 시절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우주에 관심을 갖는 아이들을 위해 정은 씨는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주는데요. 경험하고 탐구할수록 우주는 조금씩 다가옵니다. 캠프들에 잠깐 왔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과학책을 많이 읽고 이런 일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제 과학에 흥미가 생겨서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던 것들 하나에도 질문 한 번 더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과 단순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지적 호기심은 폭발하고 더 큰 세상으로의 모험을 꿈꾸게 되죠. 학창 시절 지구과학이 가장 재밌었다는 최강원 씨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청소년들에게도 마냥 정답을 알려주는 그런 틀에 박힌 이야기보다는 더 좋은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늘과 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체험의 장, 국립청소년 우주센터입니다. 친근하게 우주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이곳에선 천문학이나 우주과학을 전공한 젊은 직원들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길잡이가 되어주는데요. 밝고 적극적인 성격의 김정은 씨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스트로노미 픽처 오브 더 데이. 그러니까 오늘의 전체 사진인 거죠. 매일매일 올라오는 전체 사진인 거예요. 나사에서 하루에 한 장씩 오늘의 전체 사진을 올려주거든요. 그리고 그 사진뿐만 아니라 사진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 설명을 이제 영어로 올라오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검수를 거친 후에 저희 센터 블로그에 올리게 되는 거죠. 입사 4년 차의 젊은 직원에겐 반복되는 단순 업무도 많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흥미진진한 우주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기에 기꺼이 즐겁게 해나가죠. 여고 시절 우연히 찾아간 천문대에서 별을 보며 느꼈던 감동은 정은 씨의 진로와 미래를 결정짓는 요인이 됐는데요. 어쩌면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정은 씨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험이 결정적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주센터에서 가장 흥미로운 공간은 커다란 반구형으로 이루어진 천체 투영관인데요. 훤칠한 키의 30살 젊은이 최강원 씨가 이곳을 지키는 터줏대감입니다. 컴퓨터를 총 8대를 켜야 되거든요. 컴퓨터랑 그다음에 여기 6대 프로젝트가 호환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에 무리가 있나 없나 확인하러 점검차 내려왔고요. 천체 투영관 스크린에 비추는 별자리 스크립트를 작성할 만큼 천문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광원 씨. 그는 고흥 밤하늘의 반짝거림에 반해서 우주센터 직원이 됐답니다. 광원 씨는 대학 시절 전공인 우주과학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자신을 더 없는 행운아라고 여기는데요. 그런 만큼 늘 부지런을 떱니다. 이게 아이들이 하도 방방 뛰고 그러니까 커버가 이제 부러지거나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주센터에서 다재다능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광원 씨인지라 주어진 일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데요. 그는 자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뭐 예를 들어 운영하는 도중 의자가 고장이 났다.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하는 방법을 기사님들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배워가지고 그 즉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려고.
업무 시간이 끝난 지 한참 지났는데도 정은 씨는 사무실에 남아 있습니다. 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 동일면은 퇴근 후에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외딴 지역이다 보니 젊은 직원들은 나름대로의 소일거리를 찾고 있죠. 어쩌지? 회색 바닥에 회색을 떨궜어요. 어쩌지? 동그란 거 엄청 작은 거요. 자석이야? 네? 철이야? 자석도 붙여면 되지. 아니 자석을 빨리 찾았죠. 플라스틱이라. 오! 찾았다. 뭐야? 건담이야? 네. 아 부품 잃어버려가지고. 아휴 감사합니다. 야, 큰 건담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 큰 건담 하는 사람 저기 갔어요. 야간 메인. 오 되었어. 이제 다른 센터 선생님들이 이제 조립하고 하는 걸 보니까 날개 달린 건담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상에도 하나 만들어서 놓고 싶어가지고 지금 한창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날개를 빨리 만들고 싶은데 부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아직도 몸체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고 왔어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오고 그래요. 내 방처럼 쓰는 거죠. 차에 조예가 깊은 광원 씨가 차를 나누기 위해 동료들을 초대했는데요. 광원 씨는 닭이와 차를 구입하기 위해 중국까지 갈 만큼 차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저는 04년에 만든 천량차라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재배한 나무에서 따가지고 천량차를 찍거든요. 근데 얘는 야생나무가 죽으면 그거 해가지고 만든 거라 가지고 구하기도 어렵고 맛도 괜찮고. 은은한 차의 향기에 취한 덕분일까요? 모두들 수다 산매경에 빠져들고 사소한 농담에도 기분 좋은 미소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정은쌤이 왜 자꾸 맨날 이렇게 하냐면 네, 이게 등이 가니까. 그래서 그런지. 네. 아니면 뭐 찔러 봐드릴까요? 겁나 아파 진짜. 어쩐지 자기 말 안 들어줄 때마다 막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막 하더라고. 그막 채찍질하는 거야. 찔리라고 그런 거였어? 위안을 얻는 거죠. 마음의 평안. 업무도 함께하고 휴식도 함께하고 서로의 관심 분야마저 똑같다 보니 만날 때마다 이야깃거리가 넘쳐나는 동료들인데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차 맛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합니다. 항상 그 생각은 하면서 마십니다. 막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차 한잔 하고 싶은데 사실 여기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광원 선생님이 이제 뭐 차 한잔 하실래요? 이러면 고맙죠. 저는 먼 길까지 가서 차를 마시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을 훨씬 더 압축해서 여기서 이제 계속 차를 마시면서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오면 이제 더 좋죠. 그냥 차 배울 때 차는 나누는 거라고 배웠어요. 뭐 이거를 쪼개가지고 자 드세요 하고 주는 거는 사실 저도 어렵긴 한데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같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분들과 찻잔을 나누는 거는 정말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저에게. 든든한 동료들과 은근한 차 향기까지 소소한 행복이 무르익습니다. 오늘은 2박 3일에 걸친 가족 야영 캠프를 시작하는 날. 1년에 2차례만 진행하는 귀하디 귀한 야영 캠프인데 야속하게도 비가 내립니다. 담당 직원들에게선 긴장된 표정이 읽히지만 만반의 대비를 하며 각오를 다져보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멀리서 찾아오는 이들을 위한 배려라고 여기는 거죠. 빗방울은 점점 굵어지고 참가자들 걱정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신었어요. 여기. 제가 전화해서 안내할게요. 3847. 지금 내비게이션 보고 오시는 거죠? 네, 그러면 도착하기 한 5km 전에 이 번호로 전화를 해주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나 오시는 길에 뭐 문제 있으면 또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보고
지금 아래쪽에선 계속 텐트를 치고 있긴 합니다. 네. 명색이 야영 캠프인데 비가 온다고 텐트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 광원 씨와 동료들은 동분서주하며 한 동 한 동 텐트를 완성해 나갑니다. 평소에 가족분들 오셔서 텐트 치는 거는 원래 온 가족이 치게 됐는데 이번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만 좀 텐트를 치고 어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실내에서 잠깐 대기를 하고요. 아버님 혼자 텐트를 못 치니까 저희 센터 지도자분들이 같이 텐트 치는 거를 오실 때마다 도와드려서 빨리 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나서서 해결하느라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진심으로 다가가는 진지한 노력 덕분에 빗속에서도 가족들을 지켜줄 텐트가 완성돼 갑니다. 야속한 비가 그치는 저녁 무렵, 천체투영관에서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인 이가 있으니 바로 우리의 주인공 김정은 씨입니다. 그녀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별자리 여행이 오늘은 또 어떤 이의 마음을 사로잡을까요? 천체투영관이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플라네타리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제 보통은 가면 뭐 밤하늘에 별자리를 띄운다거나 해서 이제 계절에 맞는 별자리를 설명하고 이러는 곳인데 저희 센터에선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스크립트를 제작을 해서 이제 지금은 뭐 혜성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거나 아니면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 천문 현상들을 엮어서 스크립트를 제작한 것도 있어서 그런 걸로 이제 지금 보고 있어요. 플라네타리움은 미지의 우주를 보다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크고 넓은 창인데요. 그런 만큼 우주센터를 찾아오는 체험객들에겐 당연히 거쳐가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오늘의 가족들에게도 흥미롭고 매력적인 우주로의 여행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인류의 호기심과 진보한 과학이 만나면서 우주는 조금씩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조금 더 색깔이 에메랄드빛 같은 느낌이네요. 태양을 더 가까이 다가가면 훨씬 더 예뻐질 거고요. 여기 있는 혜성은 아까 말씀드린 정은 씨의 차분한 안내로 두근두근 우주 여행이 시작됩니다. 저는 하늘 위에 별자리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우선은 선부터 한번 띄워볼게요. 선만 있으니까 영 보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그림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저 별자리들이? 신비로운 오로라의 장관으로 시작되는 우주로의 여행. 손에 닿을 수 없기에 더욱 궁금하고 광활한 세계이기에 한없이 탐구하고 싶은 그곳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놀라신 분이 별로 없는 걸로 보아 주무시는 건 아니죠? 깨어 계시네요. 제가 그 별을 이런 플라네타리움을 보면서 나도 천문학 해야겠다 생각한 만큼 여기 있는 친구들도 조금 더 이제 뭔가 감동도 받고 조금 더 감수성도 풍부해졌으면 좋겠고 이러다가 이제 천문학에 관심도 좀 가져서 나도 이런 거 한번 연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항상 얘기를 하죠. 별 해던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는 저 멀리 물러나고 맑게 갠 화창한 아침. 직원들은 캠프 둘째 날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데요. 땅에 남아있는 물기를 피하기 위해 부직포를 깔아주고 뜨거운 남도의 해를 가리기 위한 천막도 펼쳐봅니다. 직원들이 몸을 움직이는 만큼 참가자들은 편안하게 우주를 탐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부지런을 떠는 건데요. 첫 시작은 페트병으로 물로켓을 만드는 흥미진진한 프로그램.
이 시간을 담당한 광원 씨는 준비물부터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오늘 준비물이 있습니다. 여기 페트병이 있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페트병 하나, 그리고 요 밑에가 사라져 있는 요 반토막짜리 페트병 하나, 마지막으로 요 로켓 머리, 로켓 기수입니다. 요거 하나씩 챙겨가시면 되는데, 가족들마다 신중한 표정으로 로켓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부모님은 그 옛날 꼬맹이 시절의 감성이 살아나 즐겁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과학 탐구 시간이 행복한데요. 형형색색 각자의 개성을 살린 로켓들이 완성되고 그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습니다. 예, 로켓 안 잃어버리려고 다른 거 좀 틀리게 만들어 보려고요. 과학의 원리를 알기 쉽게 터득할 수 있는 기회란 생각에 우리의 광원 씨 목소리가 높아지는데요. 페트병 안에 물을 넣은 뒤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그 압축 공기의 힘으로 추진력을 얻는 것이 물로켓의 원리랍니다. 단순함 속에 수많은 과학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 바로 물로켓인데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이들의 머릿속엔 과학에 대한 관심이 차곡차곡 쌓여갈 겁니다. 우주를 향한 그들만의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내 로켓은 어디까지 날아갔을까? 누가 가장 높이 날렸을까? 내 거 어디 갔어?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는 아이들이 참 예쁘죠? 그래 진짜? 아까 그 꼬리는 어떻게 됐나요? 아 꼬리가 아니에요. 없어졌어요. 산 위에 자리 잡은 우주센터에서는 체력 단련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체력은 국력. 머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몸도 쑥쑥 건강하게 커나가는 청소년들을 기대하는 거죠. 대학 시절 암벽 등반 경험이 있는 광원 씨가 수석 교관으로 시범을 보이는데요. 성큼성큼 올라갔다가 부드럽게 내려오는 실력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때, 정말 쉽지? 중요한 거는 발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발이 같은 선상에 있으면 그 차고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다재다능의 아이콘답게 못하는 게 없는 광원 씨. 아이들의 체력 단련에도 솔선수범, 몸을 사리지 않는데요.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튼튼해지도록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기꺼이 함께합니다. 분주했던 하루가 저물고 신비로운 밤이 찾아옵니다. 산속에 자리 잡은 우주센터는 별을 관측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지리적 위치. 드디어 야영 캠프의 하이라이트인 별 관측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초점 맞춰주세요. 네, 맞췄어요. 맞췄어요? 네. 그럼 한번 볼까? 어디야? 많이 뿌였네. 네, 좀 뿌예요. 자, 그러면 이제 초점도 맞췄으니까 무게를 새로 맞춰봅시다. 고정 너무 많이 해, 우리. 정확한 관측을 위해선 망원경 세팅도 완벽해야 합니다. 6월에는 여름철 별자리가 조금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고 있는 봄철 별자리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흔히 말하는 이제 직녀성, 견우성이라고 말하는 베가랑 알타이르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달에서 목성까지 눈앞에 신비한 세계가 펼쳐지고 아이들은 광활한 우주로 빨려 들어갑니다. 흔들리면 바로 말해야 돼요. 다시 됐어? 망원경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기술적 매개라면 광원 씨와 정은 씨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 따뜻한 전달자들인데요.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 가운데 각자의 별을 찾을 수 있도록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그 별에 대해서는 북두칠성, 북극성, 오리온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 다른 별자리에 대해서 더 관심이 넓어진 것 같더라고요. 어제 영상 보면서도 우주선 타고 정말 직접 여행하는 것 같았고 오늘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저희도 많이 배우고 간 것 같아요. 애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햇살 맑은 아침. 가족들이 떠나고 난 자리에 청년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늘 누군가를 맞이하고 다시 떠나보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반가움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속에서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거는 뭐예요? 저거는 완성된 건가? 그래도 이제 첫날에는 비가 조금 왔었는데 둘째 날부터는 날씨가 그나마 따라줘서 특히나 이제 어젯밤에는 별도 보고 해서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과학과 천문학을 통해서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느끼고 가고 또 그런 방법을 깨닫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제 역할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빛나는 청춘이 싱그러운 청소년들과 만나고 함께 우주로의 항해를 떠납니다. 그 속에서 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따스해지고 삶의 지평도 점점 넓어지죠. 저 넓은 하늘을 향해 도약하는 아름다운 청춘들. 그네들의 열정 어린 삶을 응원합니다.